자, 이번 시간에는 가로의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계산 순서를 의미를 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있다 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 하고 가로치고 플러스 5가로 표현을 한다면 1 더하기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두고 5를 그대로 내려서 얘네 둘을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가로를 친다면 1 더하기 한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7로 계산을 하고 나서 8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로 따지면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로가 이렇게 쳐졌으면 3 곱하기 2를 먼저 곱하고 5를 곱하라 라고 하는 뜻일 수 있고, 또 가로가 반대로 이렇게 쳐져 있었다 라고 한다면 3 곱하기 얘를 먼저 하고 10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온 건 뭐냐면 지금 곱하기와 더하기만 사용을 하고 빼기와 나누기를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와 더하기만 사용을 한다면 사실 이러한 변환이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순서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괄호의 이러한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곱하기와 더하기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식을 변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변환을 해요. 그러한 변환 속에서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환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가 보존시키기 위해서 가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 곱하기 3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3을 1 더하기 2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3을 1 더하기 2로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요 3 대신에 1 더하기 2를 싹 넣으면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2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넣어버리면 지금 이전식과 이후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괄호를 쓰냐면,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애를 변환을 할 건데 이 3이라고 하는 애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다 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1 더하기 2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3이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쳐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 곱하기 다시 자 21 곱하기 2가 있다고 봅시다. 2 이렇게. 자, 그러면 21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7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1 대신에 여기 21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는데 얘가 원래 21이었어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에서 7 곱하기 3을 해주고 가로를 딱 치고 곱하기 2, 얘 원래 이 식에서 21이었어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로를 쳐줍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로 이루어진 수들은 사실상 이 가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곱하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가로가 곱하기로만 주어져 있다면 그런 가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을 변환할 때 가로를 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애를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를 7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7 대신에 얘를 넣어서 4 더하기 3 한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의미를 보존하는 거. 7을 얘는 원래 7이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7이었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위해서 이 가로를 이렇게 써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4라고 하는 애는 뭐였습니까? 2 더하기 2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4 대신에 내가 2 더하기를 넣고 싶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4 대신에 2 더하기 1을 넣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4가 원래 이 바운더리였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4 대신에 2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원래 이 바운더리가 원래 4였어 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3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선 지금 이제 더하기만 이렇게 더하기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가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2. 자, 여기서 요거에서 한 번 더 변환을 해볼게요. 내가 3이라고 하는 애가 1 더하기 2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3 대신에 1 더하기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2 더하기 3 그대로 쓰고 3 대신에 정확하게 1 더하기 2 곱하기 2라고 넣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원래 3이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로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분배 법칙을 해야 되거나 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가로를 쳐서 경계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배 법칙을 하는데 여기서 분배 법칙을 하고 싶어. 가로가 있고 곱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잖아요. 역시 의미 보존의 의미에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래 요 수였어. 요 경계가 여기였어.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에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쳐준다면 2 더하기 3 요거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분배 법칙 했을 때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표시될 위험이 있어요. 이 의미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얘는 원래 경계가 여기였어 라고 하고 이렇게 괄호를 쳐준 겁니다.